자, 다음 문제를 보면요. 소득 불평등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두 명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한 명이 전체 소득의 20%를 나머지 한 명이 80% 차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로렌츠 곡선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진위계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로렌츠 곡선을 그리면 자, 여기가 두 명이 있다라고 하면 0에서 한 명이 있는 게 전체가 두 명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0에서 1일 사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소득분이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소득분 절반이 전체 소득의 0.2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나머지 한 명이 1,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8에 해당하는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로렌츠 곡선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로렌츠 곡선은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리고 진위계수를 구하면은 진위계수는 자, 요 삼각형, 자, 여기를 A, B, C라고 할게요. 삼각형 ABC의 넓이에서 이거를 뭐 D라고 해볼게요. 삼각형 A, B, D의 넓이로 삼각형 ABD의 넓이를 삼각형 ABC의 넓이로 나눈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로 길이를 1, 세로 길이를 1이라고 했을 때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0.5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문제는 요걸 구하는 건데요. 요 넓이는 이 색칠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색칠한 부분을 구할 때는 좀 약간 요 스킬이 필요해요. 뭐냐?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쪼개야 돼요. 그래서 얘의 넓이, 얘의 넓이, 얘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전체 삼각형에서 빼주는 거죠. 그러면 얘의 넓이는 각각 어떻게 구하냐?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의 경우에는 가로 길이가 0.5죠. 세로 길이는 0.2고 2분의 1이니까 0.5 곱하기 0.1이어서 0.05가 되겠고요. 2번은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0.5 곱하기 높이 0.2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0.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는 얘 가로 길이가 0.5고 세로 길이가 0.8이고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0.5 곱하기 0.4니까 0.2가 되겠죠. 그러면 얘 3개 더하면은 0.35가 되고요. ABD의 넓이는 이 전체 넓이에서 얘를 뺀 거니까 0.5 빼기 0.35가 되고, 그러면 얘는 0.515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0.1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0.5분의 0.15니까 0.5분의 0.15니까 위아래 100을 곱해서 50분의 15가 되고 5로 나눠주면 10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0.3이 되겠습니다. 그럼 진행계수는 0.3이다. 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음 2에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진위계수의 한계점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생소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보라스저에는 이 한계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고, 저도 수업 시간에 제가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해서 일단은 수험생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맥코넬 저에는 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풀타임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그러니까 파트타임 근로자들과 1년에 단지 일부분만 풀타임을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분배는 오로지 풀타임 근로자들만을 포함하는 분배보다 더 큰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무 형태가 좀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되는 분배의 경우에는 더 큰 변동성, 그러니까 이 소득 분배에 대해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 변동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계점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가급여예요. 부가급여는 뭐냐? 이제 대부분의 근로소득 데이터에는 부가급여를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가급여를 추가하는 경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로렌츠 곡선의 대각선으로부터 아래 처짐을 크게 하여 진위계수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평균보다 높은 연간 근로소득을 갖는 근로자들은 또한 자신의 총 보수 비율로 평균보다 높은 부가급여를 갖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들, 좀 소득계층이 좀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가급여를 좀 더 많이 받는, 그러니까 밑에 좀
그 연간 근로소득이 낮은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받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급여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이제 근로소득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 간의 어, 소득을 이제 소득이 분배되어 있는 정도가 차이가 급격하게 날 수가 있겠죠. 부가급여를 추가하는 경우에. 그러면 진위계수를 증가시킨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부가급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진위계수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인 분배와 가족 분배라는 내용인데, 근로소득의 분배는 개인 또는 가족 임금 및 급여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 가족 분배의 일반적인 형태는 개별 근로자들과 비슷하지만 중앙값과 평균 소득은 가족 단위에서 더 높다. 그러니까 가운데, 완전히 가운데에 있는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평균 소득 수준에서는 가족 단위가 더 높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진위 계수가 더 낮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고소득 일부 남성들에 의해 생겨나는 소득 효과가 그들의 아내들이 경제활동 인구 참가자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가족 단위에서는 중앙값과 평균 소득이 가족 단위에서 더 높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소득 분배에서 가운데 이 평균이나 중앙값에 위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낮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높은 형태로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진위계수가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낮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태적 묘사인데요. 정태적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시점, 특정한 시점을 이것을 평가하는 또는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도수분표, 런치 곡선, 그리고 진익에서는 모두 근로소득 불균등의 정태적 묘사 또는 척도이고, 그것들은 매년 또는 사람들의 생애에 걸친 분배 내에서의 개인의 이동 정도, 그러니까 이 소득에 따른 이동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정태적으로만 확인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기타 소득의 원천인데요. 연간 소득은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의 여러 가능한 원천 중 단지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위계수 또는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연간 근로소득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급여부터 높은 근로소득을 갖는 사람은 저임금 근로자보다 불균형적으로 더 높은 뭐 지대, 이자, 배당금 이런 소득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연간 소득만을 척도로 이것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보라스저에 있는 내용인데요. 얘는 이제 이 진위계수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숫자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진위계수가 증가하면 소득 불평등이 증가됨을 나타내지만 소득 분포의 전체 형태를 하나의 숫자로 요약함으로써 간과되는 미묘한 부분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두 번째 5분위 집단에서 최고 5분위 집단으로 소득 이동과 세 번째 5분위 집단에서 최고 5분위 집단으로 소득 이동하는 경우 진위계수의 비슷한 정도로 커질 수 있으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소득 이동에 따라서 변동되는 그 값은 숫자는 비슷할 수 있으나 이렇게 재분배되는 실질적인 그 내부에 있는 의미는 또는 그 재분배의 성질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숫자로 나타내는 진위계수의 한계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실제 시험장에서 다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물론, 당연히 저는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쓰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일부 우리는 그 기지를 발휘해서 비벼 쓰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게 맞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써야 할 텐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요것과 요것 정도,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로만 요약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과
다음에 진위계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이런 지대나 이자, 이런 배당금 소득 이런 것들이 각각의 저임금과 고임금 높은 근로자, 고임금 근로자들 간에 소득을 갖는 경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연간 근로소득 하나로만 판단하는 것은 이 소득 불평등들을 측정하는 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쓸 수 있었겠죠. 근데 사실은 이거 아니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이제 다른 곳에서 배우시거나 아니면 알고 계신 부분을 쓰셨어도 저는 어쨌든 시험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